시리얼 통신하고, 시리얼 통신, UART 통신. 얘는 이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얘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웬만해선 거의 다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 하면서도 많이 사용해요. 코딩 하면서도 사용한다. 뭐에 사용하느냐? 디버깅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디버깅용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요. 이게 디버깅 환경이 안 좋은 칩들도 많이 있어요. 디버깅 환경이 좋은 칩도 있지만 디버깅 환경이 안 좋은 칩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변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실제로 화면에 찍어가면서 보는 거죠. 디버깅용으로.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책 보면 책에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다 자세하게 볼 거는 별로 없고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시리얼 통신에서 보면 말 그대로 시리얼 통신은 시리얼이에요. 시리얼은 한 줄로 쭉 돼 있는 거를 시리얼이라고 하죠. 아실까요? 이렇게 이쁘게 한 줄로 줄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줄 서 있는 거 말고 얘를 시리얼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이래요? 시리얼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시리얼 통신. 얘는 또 직렬 통신. 근데 실제로는 그냥 시리얼 통신이라고 더 많이 써요. 직렬 통신이라고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시리얼 통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럼 시리얼 통신 말고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통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패러럴이라고 그러죠. 뭐 병렬 통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흔하게 여러분들 이게 AVR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LCD 있죠? LCD에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D1, 0부터 D7까지, 그쵸? 이렇게 값이 한꺼번에 8개의 한 바이트가, 그러니까 8개의 비트, 한 바이트가 한 번에 데이터가 쭉 나가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병렬 통신, 뭐 패러럴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시다. AVR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TX, RX. 그러면서 TX는 AVR 입장에서 보면 전송, RX는 AVR 입장에서 수신. TX는 송신, RX는 수신. 그럼 여기에 어떤 디바이스가 있겠죠. 디바이스가 있는데 디바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TX로 써 있는 거, 얘는 뭘까요? 얘는 수신이겠죠. RX. 그쵸? 디바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AVR에서 받는 거는 디바이스 입장에선 전송이죠. TX. 그렇죠. 이렇게 되죠, 보통.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 줄로 그냥 8개를 쭉 보내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시리얼 통신이죠. 그래서 속도로 따진다라고 그러면 병렬 통신이 훨씬 더 빠르겠죠. 속도로만 따진다라고 보면 한 번에 8개를 보내잖아. 근데 여기는 그 8개의 데이터를 8번을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는 느리겠죠. 속도는 느리지만 장점은 뭐예요? 연결되는 선이 확 줄죠.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얘는 하나의 한 바이트를 보내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8가닥의 선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전송만 본다라 그러면 한 가닥이면 되죠. 그리고 받는 거, 수신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또 한 가닥이면 되고. 그래서 송신, 수신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면 2가닥이면 끝나죠.
맞죠? 그래서 이 선이 적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선 하나를 더 물려줘야 돼요. 그라운드 선을 같이 물려줘야 돼요. 얘가 0볼트가 서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서로 0볼트를 맞춰놓고 0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뭐 5볼트를 보내든 0볼트를 보내든 뭐 12볼트를 보내든 마이너스 12볼트를 보내든 그렇게 0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0점을 서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리얼 통신, 뭐 병렬 통신 이런 게 있는데 시리얼 통신에서 거기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UART 통신이죠. UART 통신에서 여러분들 좀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라고 그러는데 보레이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번역된 걸 보니까 뭐 보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좀 되게 이상해.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냥 보레이트 이런 단어를 써요 보통. 이거는 뭐예요? 통신 속도. 그래서 보레이트가 9600이다 라고 하면 보레이트가 9600이야. 그 뜻은 뭐예요? 얘가 1초에 전송 빗수예요. 그래서 1초에 9600개의 비트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레이트. 보통은 9600 많이 쓰고, 그리고 한동안은 9600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데 105,200도 많이 써요. 그건 높은 성능이 괜찮은, 성능이 좋은 그 MCU 같은 경우에 115,200도 많이 쓰고, 근데 9600이 거의 대중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 AVR 할 때도 AVR에서 우리는 9600을 맞춰놓고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할 거고. 그러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알아야 될 거를 생각해 보면, 통신을 할 때 얘는 비동기식이에요. 동기, 비동기라는 말이 나와요. 동기, 비동기. 어떻고 비동기는 뭘까요? 동기 신호, 비동기 신호. 얘는 뭘 말하는, 어떤 걸 동기라고 그럴까? 뭘 비동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값을,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때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전송하겠다.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받겠다. 이렇게 딱 싱크를 맞추는 거. 우리는 이거를 싱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 신호죠. 기준 신호가 있으면 얘는 동기고, 비동기. 얘는 기준 신호가 없는 거. 그거는 얘는 어싱크라고 얘기하죠. 기준 신호가 없는 거. 이거는 비동기 신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신호. 얘가 그 통신용 클럭 신호가 따로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한 클럭 신호. 근데 비동기는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한 클럭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가 어떤 걸 맞추는 거잖아요. 시간을 맞춘다거나 어떤 걸 맞추는 건데, 그런 클럭 신호를 기준으로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이런 거를 동기 신호. 근데 시리얼 통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ART 통신, 얘는 비동기 신호예요. 비동기 신호다 보니까 그런 신호를, 클럭 신호를 맞춰주는 게 없어요. 이런 통신을 위한 클락이 없다라는 거죠. 얘가 없다. 그래서 동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거 IIC 또는 얘를 I2C라고도 얘기를 해요.
I2C 통신, 그 다음에 또 SPI 통신. 이 대표적이에요. 비동기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죠. 시리얼 통신 중에 특히 UART, 얘가 비동기 신호예요. 그거는 클락 신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TX 신호, RX 신호만 있고 따로 클락 신호가 따로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 뒤쪽에 가면 요 I2C랑 그 다음에 SPI 통신 이거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은 요 UART 통신 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ART 통신을 잠깐 좀 보면 얘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를 우선 먼저 여러분들 AVR이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연결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PC예요. PC와 같이 연결해서 이제 할 건데 그 PC와 물려서 주고받고 할 거죠. 그러면 UART에서 AVR에서 전송하는 거는 TX고 받는 거는 RX겠죠. PC 기준으로는 받으니까 RX고 PC 기준으로 전송하니까 TX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렇게 신호를 0V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라운드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PC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PC가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뭐 MCU가 될 수 있고 암보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8051 보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보드다 디바이스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가 전송할 때 얘는 동기 신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비동기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해야 돼요. AVR 쪽과 이쪽 반대쪽. 뭐 우린 지금 PC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PC를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통신 속도. 우리는 얘를 보레이트라고 그랬죠. 통신 속도. 사실 뭐 통신 속도만 맞춰주면 특별하게 뭐 할 건 없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좀 더 본다라 그러면 페리티 그리고 스탑 비트 요걸 좀 봐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싱크 신호가 없어서 동기 클럭이 없기 때문에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AVR이랑 PC랑 9600이다. 그러면 서로 9600으로 맞춰주고 115,200이다. 그럼 서로 115,200으로 서로 맞춰줘야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서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스탑 비트 서로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근데 사실 페리티 비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요새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스탑 비트 같은 경우는 1비트를 보통은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AVR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9600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 내용 잠깐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비트가 0번부터 데이터를 1바이트짜리예요. 1바이트를 전송을 하고 싶어. 내가 1바이트를 전송하고 싶은데 그럼 PC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뭔가 알려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나 이제 보낼 거다 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호가 평상시에는 하이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하이 상태였다가 딱 보내려고 할 때 얘가 딱 로우로 떨어져요. 얘가 0이죠. 값이 0. 얘를 우리는 스타트 비트라고 그래요. 얘가 0이 딱 떨어지면 PC에서 얘 이제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감지를 하죠. 그 다음 쭉 데이터가 나가겠죠. 8바이트. 8바이트가 아니죠. 8비트. 1바이트죠. 8비트가 나가고 페리티는 안 쓰고 스탑 비트가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 1값. 우리는 스탑
비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요 데이터는 막 바뀔 수 있겠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요 비트는 이 비트는 뭔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항상 0이 떨어지고 여기 부분은 항상 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요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페리티라는 게 뭔지 아마 그냥 들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페리티가 뭐 에러 체크를 하는 거다라는 거 들어본 사람은 있을 텐데, 그냥 들어만 봤지 얘가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스탑 비트는 말 그대로 이게 스탑 비트가 한 개냐 또는 여기 하나 또 있느냐, 요거를 스탑 비트를 한 개만 쓸 거냐 두 개만 쓸 거냐예요. 그래서 스탑 비트는 이게 다예요. 지금 종 쳤는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